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에 대한 그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선거구 이런 획정이 이재명한테 유리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됐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고 실제 기사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희룡과 이재명의 대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의혹을 접하셨을 겁니다.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뒤에 중앙선관위에서 갖고 온 역대 선거 통계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기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걸 보는 게 낫겠습니다. 3월 3일 날 펜앤마이크가 올린 기사입니다. 동네 갖고 장난친 선거구 획정, 이재명식 계양을 지역구 조정해 건국 이래 가장 비열한 정치인, 이런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오는 총선 선거구 획정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명령대전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 지역구 조정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 최종안에 따르면 그간 계양을에 속했던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계양갑으로 계양갑에 속했던 작전서운동 계양을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들 여기서 알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제가 추측한데 이 해당 기사를 쓴 사람은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했던 그리고 본회의에 통과됐던 그 안을 안 보고 지금 이 기사를 쓴 것과 같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알려졌다고 쓸 필요가 없는 게 거기에는 전국 선거구에 어떤 동네들이 포함되는지 다 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록이 있습니다. 근데 알려졌다고 한 건 뭡니까? 그걸 잘 모른다, 안 봤다.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계산 일동이 지난 2022년 6월 이 대표가 당선됐던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였던 곳이란 점이다. 이 대표와 윤 후보는 계산 일동에서 각각 50.79%, 49.21%의 득표율을 보여 격차는 불과 1.58%포인트였다. 계산 3동 역시 각각 53.35%와 46.65%로 6.7%포인트만큼의 차이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1동과 계산 3동 그나마 거기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과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그나마 격차가 좀 적었던 곳이 이곳이다. 이 해당 지역구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계양갑에서 계양을로 이제 넘어오게 된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계양을에서 계양갑으로 넘어가고 작전 서운동이 계양갑에 있었는데 이 동네가 명령대전이 펼쳐질 계양을에 이제 넘어왔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계양을로 넘어오게 된 작전 서운동은 민주당 강세가 가장 강한 곳이란 평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 유동수 후보가 62.11%,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가 35.53%를 획득해 26.58%포인트라는 최대 격차가 났던 곳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여러분들 2020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너무나 큰 격차가 났던 선거입니다. 비상식적인 선거였습니다. 미래통합당 대참패를 했습니다. 이 선거를 가지고 어떤 선거를 예측하는 기준, 근거로 사용한다? 이거는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20년 총선을 갖다가 이렇게 근거로 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무슨 건국 이래 가장 비열한 정치인 지역구 조정 보니 놀라서 악소리가 나온다. 일말의 변수조차 차단하려는 희대의 조치, 웃음조차 안 나오고 불쾌할 따른 개 양아치 이런 글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이 대표의 활로를 열어준 듯한 지역구 조정안에 동의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간간히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 이재명을 대선까지 꼭 살려두라는 경우가 있던데 국민의힘도 이심점심으로 선거구 조정에 합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항을 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본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간 글들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제가 다른 매체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긴 그렇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별로 들을 만한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갖고 온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계산 1동과 계산 3동은 국민의힘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이고 그나마 표차가 덜 나는 곳이고 이 동네들이 근데 계양갑으로 가고 작전 서운동 민주당의 초강제 지역인 작전 서운동에 오면은 그나마도 지금 명룡대전이 어떻게 펼쳐질까 초박빙 승부를 벌이면은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이 앞서고 있다 또는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이 앞서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작전 서운동이 이쪽으로 와버리면 원희룡한테 너무나 불리한 거 아니냐, 이재명한테는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선거구 조정에 어떻게 동의를 했었냐, 이런 문제제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선거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2년 8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인천시장 선거 투표, 개표 내역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앞선 기사에서는 무슨 몇 퍼센트 포인트 해가지고 뭐 6점 몇 퍼센트 포인트 차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 동네마다 인구가 다릅니다. 선거인 수가 다릅니다. 투표자 수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퍼센트 포인트로 그렇게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인구가 1000만입니다. 서울에서 1% 포인트 차이만 나도 얼마입니까? 10만입니다. 10만 아니 네, 10만입니다. 1000만 명이니까 10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인 곳에서 1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1%포인트와 그냥 어디 중소도시의 10%포인트는 그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동네 인구, 선거인 수, 투표자 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실제 그 득표 수를 계산을 해야지 퍼센트 포인트를 이걸 계산하거나 아무 쓸데가 없는데 어떻게 기사에 저런 거를 갖다가 수치를 입력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8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 선거 계양을에서 계양갑으로 가는 계산 1동과 계산 3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1동 7,864표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3,635표, 국민의힘 3,814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79표 적게 얻었습니다. 계산 1동에서는. 계산 3동 9,475표 중 더불어민주당 4,763표, 국민의힘 4,285표.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기서는 478표 적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틀린 겁니다.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나마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 아니 별로 뒤죽박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산 1동과 계산 3동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원희룡 또는 국민의힘한테 지금 불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됐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래서 총 299표 적게 얻었습니다. 299표. 근데 이 동네들이 지금 계양갑으로 갔지 않습니까? 계양을로 온 동네, 작전 서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인 수가 다릅니다. 투표자 수가 다릅니다. 13,020명 20표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6,552표, 국민의힘 5,996표. 그래서 이 작전 서운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표차가 556표입니다. 그러면 앞서간 계양갑 계산 1동, 계산 3동 299표, 작전 서운동 556표, 국민의힘이 이렇게 적게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 동네가 가고 작전 서운동이 왔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257표를 국민의힘이 적게 얻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인 수로 비교하고 투표자 수로 비교를 했을 때 0.2%포인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0.2%포인트 차이 가지고 누구한테 유리하게 됐다, 누구한테 불리하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257표 차이 가지고 원희룡한테 불리하게 됐다, 국민의힘 대체 뭐 하는 거냐, 이재명 가장 비열한 정치인. 근데 심지어 이거는 아마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걸 그대로 통과시켰을 겁니다. 일부만 고치고 아마 인천 계양을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이 이거 손댄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0.2%포인트 차 물론 중요합니다.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니까 실제로 3표 차로 떨어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아까 제가 기사를 읽어드렸던 그 기사 내용 또는 그거와 유사한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감안하면 이 258표 차이라는 거는 조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는 좀 어색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계양구청장 선거 그 투개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1동 7,872표 중 더불어민주당 3,615표, 국민의힘 3,777표,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162표를 더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계산 3동 9,476표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4,694표, 국민의힘 4,306표. 그래서 여기서는 또 국민의힘이 388표 덜 얻었습니다. 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이 계산 1동과 계산 3동에서 276표 덜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작전 서운동에서는 어떻게 됐냐? 13,018표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6,606표, 국민의힘 5,913표. 그래서 국민의힘이 693표 덜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계산해 보면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계양갑으로 갔고 계양을로 작전 서운동이 왔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417표 국민의힘이 더 손해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417표는 얼마냐? 아까 앞서선 제가 0.2%포인트 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0.3%포인트 차입니다. 구청장 선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서는 인천시장 선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0.3%포인트, 그것도 큰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됐고, 원희룡한테 불리하게 됐다고 문제 제기를 할 정도의 그 수준이냐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오히려 이제 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양갑으로 가는 동네 계산 1동 9,974표 중 더불어민주당 4,934표, 국민의힘 4,506표. 그래서 표차는 428표, 국민의힘이 그만큼 덜 받았습니다. 계산 3동 12,815표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642표, 국민의힘이 5,527표. 그래서 국민의힘이 1,115표 덜 얻었습니다.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동네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덜 받았냐? 총 1,543표를 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이번에 다른 계양갑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계양을로 온 동네, 이때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18,535표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9,701표, 그 다음에 국민의힘 7,990표.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이 1,711표 덜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저쪽으로 갔고 작전 서운동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동네, 세 동네 이 표차 이걸 계산해보면 결국에는 작전 서운동이 이쪽으로 오면서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작전 서운동이 이쪽으로 오면서 국민의힘이 168표 덜 받을 위험이 있다. 우려가 있다. 이걸 또 퍼센트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0.12%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0.12%포인트 차. 이걸 가지고 또 뭔가 가장 뭐 비열한 정치인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방선거와 같이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2022년 보궐선거 결과를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1동 7,861표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904표, 국민의힘이 3,782표, 국민의힘이 122표 덜 받았습니다. 계산 3동 9,456표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906표, 국민의힘이 4,290표, 그래서 국민의힘이 616표 덜 받았습니다. 총 738표 덜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구청장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작전 서운동,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전 서운동 어떻게 됐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표차가 693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693표 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걸 토대로 계산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또 이걸 보궐선거를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 얼마만큼? 0.03%포인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거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많이 잡아봤자 한 0.3%포인트 이재명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 선거의 분위기 그런 게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0.3%포인트, 0.2%포인트 차가 난다고 해서 저건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됐고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이렇게 장난질을 친 거 아니냐,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된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왜 저걸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전 서운동 주민들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뭐 지지자 또는 원희룡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작전 서운동 여기 상당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항을 아마 선거인이 13만 8천 명인가 9천 명인가 그렇게 될 텐데 이 작전 서운동 선거인 수가 얼마냐면은 거의 한 2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2만 8천 명? 2만 8천 명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뭔가 거부, 반발, 이런 민심이,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어디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마치 작전 서운동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그 다음에 저기가 오면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주장을 해버리면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계양 의뢰는 계산 1동, 2동, 3동, 4동인데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이번 선거에서는 계양 갑으로 갔고 원희룡, 이재명이 붙는 계양 의뢰 작전 서운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어떻느냐. 2022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이런 거 당시 선거인수, 양당 후보의 표차를 근거로 해서 추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빠져나가고 선거인이 27,196명인 작전 서운동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재명한테 유리하고 원희룡한테 불리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차이가 있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당시 투개표 현황을 토대로 추산하면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있을 때는 해당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약 738표 덜 받는다. 이거는 0.54%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 동네가 빠져나갔다. 작전 서운동이 들어왔다. 작전 서운동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표차가 더 늘어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늘어나봤자 아까 제가 몇 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400표 정도? 그러니까 이거 갖고 무슨 선거구 획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냐 그겁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장난질을 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착시 효과고 왜곡 효과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400표 정도의 차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서 소개한 기사를 보면 뭐 6.7%포인트만큼의 차이가 났고 2020년에는 26.58%라는 최대 격차가 났던 작전 서운동이 들어오면은 원희룡이 불리하겠느냐 유리하겠느냐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당연히 와 그건 진짜 큰 문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와 다르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각종 수치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복잡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 역대 선거 통계들을 토대로 계산을 했을 때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저쪽으로 가고 작전 서운동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걸로 인해서 덜 받는 표는 정말 많이 잡아야 한 400표 정도에 불과하다. 이 400표 가지고 원희룡이 불리하다고 할 경우에 그 해당 지역 작전 서운동에 민심이 돌아설 수도 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이런 득표수, 투표수, 그 다음에 양당 후보의 표차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퍼센트 포인트로 계산해서 뭔가 우리들한테 왜곡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거를 당부를 하면서 이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한 번 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